안녕하세요. 500만게임입니다. 오늘은 장이 마감되고 네이버가 SM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외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기업은 SM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외로 상승한 기업을 매매해도 될지, 매매한다면 목표가를 얼마까지 봐도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내용은 그렇습니다. 3자 배정 방식으로 1000억 규모로 지분 인수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2대 주주가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루엔엔터 보유한 카카오와 해외 시장 공략 등 경쟁을 예고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K-팝 등 한류 콘텐츠 활용한다고도 하고요. 여기 살펴보면 17년도에 YG엔터에 10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월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3월 23일까지 37,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입니다. 1월 달에는 단순히 중국에서 조금씩 퍼지고 있었을 뿐인데 SM은 중국, 미국,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 전염병이 퍼지는 건 문화 공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먼저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전염 사례가 발생되면서 급락으로 이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SM을 투자하는 거는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볼 수가 있는 역발상 투자의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엔터테인먼트가 업황이 나쁠 때 주가가 이보다 낮을 수 없다 판단해서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네이버의 이런 투자 방식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먼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17년도에 YG엔터에 네이버가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었는데 17년도 2월 28일 중국은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3월 1일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3월 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가 도를 넘고 있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수입 불허가 조처되고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거론해 심각히 우려된다. 3월 7일 한미 양국은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수는 모두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 절반이 넘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3월 15일 중국 정부는 한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고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 여행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런 상황을 한한령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3월 17일 YG엔터의 유상증자를 참여했다.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던 시기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16년도에 갑자기 청와대 요청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즉석안건으로 사드 배치 상정을 통과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반영으로 사드가 설치가 되면 그리고 미중무역전쟁이 활성화되면 그거에 대한 악재로 지수와 함께 종목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 와중에 결정타는 이겁니다.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발표한 3월 3일 이 부분입니다. 보면은 3월 3일에 가장 많이 빠졌죠. 그렇게 해서 주말 쉬고 월요일 날 시가 부분이 YG의 저점이 되었습니다. 24,650원. 그리고 네이버가 YG엔터 지분을 인수하기로 발표한 17일, 3월 17일 기준으로 주가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29,000원이었던 주가가 36,450원까지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했죠. 네이버가 유상증자 발표한 직후에 시가가 갭이 뜨고 조정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네이버가 투자를 해서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기대감은 서서히 녹아가는 겁니다. 시가총액 500억, 1000억 되는 기업이 유상증자 100억, 200억 받으면 다음날 20%, 30% 출발하는 경우도 보셨을 텐데요. 시가총액이 한두 푼이 아니고 7천억, 8천억 되는 이런 대형주들은 소형주와는 다르게 한 방에 선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재료냐 아니냐를 두고 서서히 녹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유상증자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 악재다 그러면 서서히 떨어지는 거고, 유상증자 조건도 좋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서서히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형주들에 대한 유상증자권은 작용이 되는데, SM으로 돌아와서 아직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이다 라고 발표한 거지 네이버가 1000억을 딱 하고 준 사항은 아닙니다. 공개는 없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을 거란 기대감 상승이 일단은 나올 거. 이 표는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M의 사업 분야별 매출액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고 국가별 매출 상황도 잘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봤을 때 코로나 이전보다 확연히 차이 나는 부분은 일단 공연이겠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70%. 이렇게 공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하향 조정 예측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언택트가 권장되는 질병이 도래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어떤 것으로 타개를 해 나가고 있냐면 음반 및 음원 하고요. 영상 콘텐츠 사업입니다.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양질의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기여서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영상 콘텐츠 매출액이 큰 편인 SM이 공연에 대한 악재를 견뎌내는데 우수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덕분에 K-팝의 위상이 높아진 부분하고, 그리고 사드로 발생했던 한한령 해지 소식이 점차 기대감을 가지면서 중화권 매출이 회복되는 변곡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또는 녹십자, 셀트리온 등에서 코로나 백신이 완전히 개발이 되고 이 팬데믹을 이겨내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엔터주는 그때부터는 이번에 억눌렸던 공연 쪽에서도 매출액이 큰 폭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예측되는 엔터사의 정상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봅시다. 내년에 정상적인 실적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키움증권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증권사에서 SM의 21년도 연간 실적을 예측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매출액 6,994억에 영업이익 492억, 당기순이익 355억, 지배주주 순이익이 332억이고 EPS가 1418원일 때 18년도 퍼가 38배였다. 그러면 근래에 있었던 18년도 38배수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입을 하면 편하냐면 1418원 곱하기 38.43배, 1418원은 내년에 있을 EPS고 38배수는 18년도에 반영됐던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되는 고점이 54,500원이 되는 거예요. 54,500원까지 가면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될까요? 1조 2,778억. 이게 SM의 목표 시가총액이 됩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EPS랑 퍼랑 곱하면 목표 적정 주가를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5배수 반영을 했을 때 목표 주가가 54,500원이라면 네이버 유상증자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박스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엔터는 고평가로 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고평가 라인이 55,0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연중 가장 오랜 기간 머물러 있는 가격대가 적정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36,000원 정도 됩니다. 이 적정가라는 거는 고평가와 저평가 가격대 사이가 되는 거고요. 저평가 구간대는 박스권의 하단이 되겠죠. 같이 투자한 사람들은 적정가 이하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현재도 적정가 이하이기 때문에 싸서 매수를 할 수가 있죠. 36,000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적정가와 고평가 사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실현하고 있어야지 신규 접근하는 거는 단타나 단기 스윙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놔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나 잡을 것이고 얼마나 싸게 사서 얼마나 비싸게 팔 건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적정가 이하에서는 대형주들은 펀더멘탈이 깨지거나 기업의 영업 구조가 깨지거나 경쟁사가 출범되거나 영업 업황이 장기적인 불황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박스권을 유지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받은 돈과 잉여현금을 통한 신규 사업 또는 사업 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SM 연간 실적들 다 모아놓은 거 살펴보시면 매출액이 1,000억도 안 되던 시절부터 6,000억이 되는 시절까지, 영업이익이 아예 안 나온 시절부터 1년에 500억이 나오는 시기까지 이런 식으로 기업은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미래의 성장치를 선반영해서 실적과 동일하게 따라가진 않지만 방향성은 크게 지나고 보면 같다. 나중에 매출액이 1조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다. 그러면 주가가 설마 3만원에 있습니까? 시가총액이 1조는 넘어가야죠. 그러면 6만원 이상대 구간이 언젠간 나타나고 정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매출의 방향과 영업이익의 방향과 주가의 방향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전고점 대비 하락했지만 매출은 전고점 대비 높다. 그러면 일시적인 괴리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 따라서, 현재 상황은 코로나니까 저는 이런 기업의 차트적인 특성하고 분석적인 특성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을 깨달으면 기분이 짜릿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기업에 오늘 배운 것들 반영을 해서 한번 보시고 SM 관련된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SM을 관심 종목에 안 넣어서 지금 넣었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기업 분석 주인공은 SM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